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일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일부 종목이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알렸는데요. 스포츠 팬들의 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이렇게 관중이 없는 경기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직관이 아니라 집관이라는 말을 집관. 네, 하잖아요. 네, 많은 스포츠 팬들이 집에서 경기를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자, 이런 무관중 경기, 관중이 없는 이런 경기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 말씀하신 대로 5월 5일 날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됐죠. 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프로축구도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확산될까봐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프로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결국 팬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팬들의 어떤 그 응원이라든지 환호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선수들의 경기력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도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이 없으면 리액션이 없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나중에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선수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관중이 없는 데서 경기를 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수들도 애로사항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응원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나름대로 각성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작년에 사실 10월쯤에 그 북한 원정 경기를 했었잖아요. 프로축구 선수들이 네. 국가대표팀이 이제 갔었는데 그렇죠. 국가대표팀 얘기는 뭐냐면 관중이 없이 이걸 하니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 수행에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관중이 없으면요, 선수들에게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응원의 힘이 참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게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응원해주고 환호해주면 뭔가 이렇게 수행 자체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걸 관중 효과라고 합니다. 네. 관중이 있을 때 훨씬 수행이 영향을 받는다는데 수행이 촉진될 수도 있고 수행이 또 억제될 수도 있고 방향은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행이 촉진되는 경우는 이제 사회적 촉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사회적 하고요. 촉진이요. 네, 그게 이제 억제될 때는 사회적 억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관중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심리학자인 노먼 트리플렛이라는 사람이 사이클 타는 선수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사이클 탈 때 같이 사이클을 함께 타주는 선수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달린대요. 능률이 예, 높아지죠. 네, 경쟁자가 이게 뭔가 있어요. 경쟁도 네. 되고 뭔가 활력을 받아가지고 훨씬 더 빨리 달린다는 네.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어. 또 영국의 노썸브리아 대학에서도 한 연구가 재밌는데요. 프로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홈 경기에서 홈 관중들이 환호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선수들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 호르몬인 프로테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0%에서 7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경기를 할 때 되게 민첩하고 순발력 같은 것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관중이 있을 때의 어떤 그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예, 네. 이 사회적 촉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런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응원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우리 삶에서는 어떤가요? 당연히 응원을 많이 받고 싶죠. 네. 예, 특히 이제 학습을 하는 때 학습 장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예를 들어주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한 반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20% 학생을 지목하면서 네. 이 아이들이 지능이 좋다. 이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냥 무작위로 20%를 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8개월 후에 추적 조사를 해본 거죠. 예. 이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20%가 성적이 훨씬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 예. 무작위로 뽑은 예, 어차피 학생들이 무작위이기 있군요. 때문에 사실 비슷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럼 뭔가가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을까?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관심을 주고 뭔가 얘들은 난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이 또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게임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게임을 할 때 구경꾼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90%의 사람들은
누가 지켜볼 때 훨씬 더 게임 성과가 더 높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게임할 때도 내가 뭔가 막 집중해서 하는데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촉진 효과가 되고 그때는 우리 뇌에서 인정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또는 이걸 잘 조절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저처럼 칭찬과 응원을 통한 관중 효과가 일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억제 효과도 존재할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실제로 로버트 베런이라는 학자가 내놓은 가설인데 산만 갈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지켜보니까 일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로버트 베런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난이도가 높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과제가 되게 쉬울 때는 뭐 지켜본다고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은데 네. 과제가 되게 어려운 과제인데 사람들도 구경꾼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실제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고 관중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느낌 예. 자체가 억제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네. 또는 집중도 그리고 숙련도 또 하나는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네. 만약 사이가 안 좋으면 더 신경 쓰이죠. 선생님 지켜본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저 사람 친한 사람이고 나한테 되게 우호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면 훨씬 더 네. 수행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예. 능률을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걸 모두를 관중 효과라고 부르는 건가요? 예, 양쪽 방향으로 나타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촉진이나 억제처럼 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도대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함께 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날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의식이 발동되는 거죠. 이게 영어로 self-conscious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의식이 발동되면 타인의 시선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적응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잘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적응적인 산물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게 된다 할 때는 관찰 평가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같은 집단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또는 승인되는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죠. 예. 뭔가 잘해준다는 칭찬을 한번 받게 되면 그 좋았던 기억을 잘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 예. 누가 지켜본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무엇보다 또 선수들은요, 관중을 떠나서 이 경기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저는 프로 선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관중들이 무관중에서도 홈런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열심히 그거는 자기를 잘 조절했다는 얘기인데 예. 뭔가 이게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선수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루틴 같은 걸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타자 같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야지. 혼자 하는 일종의 셀프 토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혼잣말.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자기 암시로요. 자기 암시를 많이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수행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그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펜싱 F의 박상영 선수가 그때 되게 아,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자기에게 어떤 그 자기 암시를 막 줬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자기 긍정적인 자기 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마이켄바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네. 인지치료자인데요. 자기 교수 훈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셀프 토크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해결 상황이 됐을 때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 예. 신기하네요. 정말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프로야구 개막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